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불교의 지혜가 과연 진짜였을까요?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게 보호되어 온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명상법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가 우리로부터 빼앗아간 내면의 힘을 되찾는 실제적인 방법들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미소를 띠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내면의 고요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완전한 정적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셨나요? 스마트폰도 알림도 타인의 시선도 없는 순수한 고독의 시간 말입니다. 고대 불교 경전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대답하는 대신 제자를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그 연못의 물은 거울처럼 맑아서 하늘의 구름까지 선명하게 비춰주었죠. 스승이 돌멩이 하나를 연못에 던지자 물결이 일며 반사된 이미지가 일그러졌습니다. 보이느냐? 스승이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다. 외부의 작은 자극 하나가 우리 내면의 평화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다. 현대의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돌멩이가 마음의 연못에 던져지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알림, 타인의 평가,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내면의 고요함을 산산조각 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소극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침묵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결정한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을 때마다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거나 건설적인 말을 할 때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구 자체를 바꾸는 생화학적 변화죠. 우리의 마음을 정원에 비유해 볼까요? 정원사가 잡초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는 빠르게 번식하여 아름다운 꽃들을 질식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들이 우리 마음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억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런 생각들을 인식하되 그것에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들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거죠. 실제로 UCLA의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명상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관찰만 하고 판단하지 않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뇌의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어 감정 조절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유하라고 부추깁니다. 감정도, 경험도, 심지어 가장 개인적인 고통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고대 불교의 지혜는 다른 것을 말합니다. 모든 귀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이것은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트라우마나 깊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판단적인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을 경우 오히려 재외상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진정한 공감과 이해를 보여주는 사람과의 대화는 실제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3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 사람이 당신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가? 둘째, 판단 없이 들을 수 있는가? 셋째, 당신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가? 현대인들은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세상에 알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소셜미디어에 포부를 게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꿈을 이야기하며 격려를 구하죠. 하지만 고대의 지혜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뉴욕 대학교의 심리학자 피터 고리처 교수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실제로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왜일까요? 목표를 말로 표현하면 뇌는 마치 그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처럼 착각하여 실제 행동에 대한 동기가 감소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기대가 우리의 순수한 동기를 오염시킬 수 있죠. 불교의 전통에서는 이를 씨앗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씨앗은 땅속 어둠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힘을 기른 후에야 지상으로 싹을 틔웁니다. 우리의 꿈과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조용한 공간에서 충분히 성숙한 후에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선행에 대해 인정과 보상을 요구합니다. 기부를 하면 이름을 새기고 봉사를 하면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하지만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비는
아무도 모르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팀이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익명으로 선행을 한 사람들과 공개적으로 선행을 한 사람들의 뇌 활동을 비교한 결과 익명의 선행을 한 사람들에게서 더 강한 행복감과 만족감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의 활동이 관찰되었습니다. 중국의 한 선사가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한 노승이 길을 걷다가 떨고 있는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노승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거지에게 덮어주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거지는 그 노승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노승도 감사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주 전체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이 5가지 원칙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택적 침묵의 실천법입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침묵의 시간으로 정하세요. 처음에는 3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이 시간 동안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마음의 정원 가꾸기를 위해서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어떤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했는지 점검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단순히 관찰하세요.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한 후 깊게 숨을 쉬며 그 생각을 흘려보내세요. 취약성의 지혜로운 관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작정 누구에게나 털어놓지 말고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신중히 선택하세요. 꿈의 은밀한 보호를 실천하려면 중요한 계획이나 목표가 생겼을 때 성급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실행에 옮기세요.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낸 후에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명의 자비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거나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버리거나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선행들을 아무도 모르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해보세요. 우리 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명상과 마음챙김 실천은 뇌의 회백질 밀도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편도체의 크기를 줄이며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경험하게 될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는 지식을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보다는 존재 자체에서 우러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신의 은밀한 자비가 공개적인 선언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조용한 실천이 요란한 말보다 더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실천해온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불필요한 말 한마디를 참아보거나 부정적인 생각 하나를 흘려보내거나 작은 선행 하나를 조용히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내면의 고요함에서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침묵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내면의 정원을 정성스럽게 가꾸세요. 진정한 힘은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